네, 그래서 이제 2차 C는 부력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부력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설명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 속에 잠겼을 때 우리가 이제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이렇게 관절이 다리에 좀 이렇게 다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리가 좀 관절이 약하거나 할 때는 이제 물속에서 뭐 수영을 하거나 물속에서 걷기 운동이 되게 좋다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몸무게가 제가 만약에 100kg라면 100kg는 아니지만 100kg라면 물속에 들어가면은 제가 한 70, 60밖에 안 나간다 이거죠. 위에서 저를 떠받치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생 원인이라는 거는 물체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그런 압력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라는 거는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무게라는 말. 이 말이 되게 이제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키메데스가 그 유레카라고 해서 그런 뭐 이렇게 발견한 게 이제 부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물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제가 이제 샤워하려고 샥샥샥샥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은 물이 이렇게 제가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죠. 제가 들어왔다는 저희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부피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희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부피가 만약에 60리터다. 그냥 60리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60리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60리터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물체 때문에 여기서 배제됐다는 거는 여기서 이게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거 배제됐다. 배제된 그런 이 유체들의 무게를 바로 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60리터예요. 저 몸무게는 100kg라고 치면은 100kg짜리가 들어왔어요, 제가. 근데 제가 부피가 60리터라고 하면 60리터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60리터가. 그럼 물이 60리터가 나갔어요. 그럼 물은 몇 킬로예요, 여러분들? 60킬로인 거죠. 이렇게 환산할 수 있죠. 왜냐면 물은 1리터를 대충 1킬로라고 보니까요. 그럼 이거 무게는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 9.8. 왜냐면 그 무게니까. 무게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대충 1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또 10이라고 하면 600뉴턴. 600뉴턴이 이렇게 부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위로 쭉 올려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제가 끄집어내면은 저한테 이렇게 600뉴턴으로 이렇게 물이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600뉴턴으로. 그럼 저는 지금 몇 킬로 했어요? 100킬로였죠? 저의 무게 얼마죠?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어요. 1000이라고 얘기할게요. 1000뉴턴이 작용해요. 그러면 아래로 1000, 위로 600. 그럼 이거 합력은 뭐예요, 여러분들? 밑으로 400이죠? 저는 밑으로 400. 이걸 약간 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은 다시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나누면은 약 40kg. 약 40kg. 아, 나 물속에 들어가면은 100kg인 나는 40kg가 되는구나. 40kg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가벼우니까 물속에서 운동을 해도 제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부력의 크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공학적으로 그냥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무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들어와서 나간 그 물의 무게가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심이라는 거는 밑에 배제된 유체 최적의 도심, 유체 최적의 도심이라고 보면 돼요. 알키메데스 원리.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잠긴 유체의 무게, 물체가 잠긴 유체의 무게와 같고 방향은 윗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물체가 잠겼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만큼 부피만큼 어떻게 보면 유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체의 그 비중량에다가 그 부피만큼 곱하면 된다. 제가 막sim 설명했던 거 요 그림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60리터가 들어왔으면 60리터의 물이 밖으로 나갈 텐데 그 60리터의 물의 무게만큼 나를 위로 올린다. 이 그림만 이해하면 그게 바로 부력 바로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중계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력을 이용해서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넣으면 그 비중계는 1을 가르치고 있는데 물보다 무거운 유체에 넣으면은 걔가 위로 떠요. 왜냐면 그 비중계 자체는 그냥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위로 떠가지고 비중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가벼운 유체에 넣으면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비중계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1이에요. 물이 있을 때. 근데 무거운 유체에 넣으면 얘가 붕 떠요. 붕 떠가지고 이렇게 1.5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원리가 바로 비중계의 원리예요. 근데 분명히 부력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 물리2에서 그냥 뭐 물리에서 그냥 배웠던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불형 예제 보면은 그 바닷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 감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관절이 안 좋다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부력을 다 이용하잖아요. 물 속에서 운동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래서 뭐 좀 그래서 물 속에서 운동하면은 제 몸도 가벼워지고 관절에도 영향을 덜 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들 물 속에서 걸어갈 때는 또 유체의 마찰이 있잖아요. 우리 몸 물과 우리의 그런 마찰 응력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도 알겠지만 그 아침에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죠. 뭐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항상 이렇게 되게 근면성실한 그런 또 이제 회사원들은 또 칼같이 6시부터 이제 또 운동을 하고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예약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예약을 했는데 이게 저만의 그런 루틴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 6시, 막 7시, 7시에 만약에 수영을 시작하면 집 앞에서 시작하려면 제가 6시 반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실은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쉽지 않아? 하면서 저를 지금 바라보면서 저를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랑 제 말에 공감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저런 거 힘들다고 하지라고 지금 저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좀 힘들긴 해요, 여러분. 저도 해봤는데 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아무튼 간에 바닷물에서 물체의 무게 감소에 관련된 불용 예제를 보면은 수증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바닷물 속에 가져앉죠. 근데 바닷물 밀도는 원래 물의 밀도는 제가 한 1000 정도라고 했는데 바닷물은 조금 크네요. 바닷물 소금이랑 같이 섞여서 있어서 그런지 1025kg/세제곱미터 속으로 가라앉힌다. 블록이 공기 중에 매달려 있을 경우와 A, 블록이 물속에 잠겨 있을 경우에 대해서 직육면체 콘크리트 블록으로 인해서 또 블록의 밀도가 2300이네요. 로 인하여 기중기 로프에 걸리는 이런 장력을 계산하라. 장력을 계산하라. 장력이라는 거 이거는 텐션이라고 하네요. 텐션 FT 이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음에 보면은 그냥 A 공기 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요 무게가 요 웨이트가 그대로 여기 텐션 아닌가요? 이게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웨이트하고 무게하고 텐션이 그대로 같겠죠, 여러분? 볼까요? 이제 A 계산해 볼까요? A 계산하기 전에 우선 또 가정 뭐냐? 공기 중에 그냥 부력. 공기 중에서 있는 부력은 무시할게요. 그다음에 로프의 무게 무시할게요. 로프 자체도 이렇게 감싸는 로프 자체도 어쨌든 무게가 있을 텐데 이건 무시하고요. 바닷물의 밀도는 1025kg/세제곱미터, 콘크리트의 밀도는 2300kg/세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 고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기 중에서 장력과 무게가 이렇게 서로 상쇄돼서 힘의 평형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인장력은 콘크리트 무게가 된다. 이거는 정력학에서 그냥 쉽게 배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질량은. 문제에서 콘크리트 질량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밀도는 주어져 있어요. 콘크리트 밀도 주어졌어요. 여기부터 보면 여러분들 밀도라는 게 뭐예요? 정의가 여기서 보면 밀도. 제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질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로우 V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밀도랑 부피 계산하는데 부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죠. 가로 0.4, 세로 0.4, 높이 3m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가로 0.4, 세로 0.4, 높이 3 해가지고 부피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로 알죠? 콘크리트 로. 이거 밀도 2300. 콘크리트 부피 0.48.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M이 되는 거죠. M. 무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곱해야 돼요? G를 곱해야겠죠. G. 그 G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네요. 9.81. 이렇게 해서 mg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mg. 그렇게 해서 계산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선 계산하면 다 기본 단위죠, 여러분들.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미터, 세컨드 제곱, 미터. 그러니까 단위랑 뭐가 나올까요? 뉴턴이 나오겠죠, 뉴턴.
기본 단위끼리 곱하니까 기본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킬로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1000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1000분의 1을 곱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 단위끼리 곱하면은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뉴턴. 뉴턴이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10.8 킬로뉴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기 중에서는 무게가 10.8이기 때문에 텐션도 10.8이다. 10.8 킬로뉴턴이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어요.